안녕하십니까, 허베르 윤소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강교 중 S클래스 35평형 마감 현장입니다. 이 현장 고객님 같은 경우는 맞벌이 2인 가구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게 메인 주방을 없애버렸습니다. 오늘은 주방이 없고 안방에 침대가 없는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안방 들어가시죠. 원래는 안방이었던 공간인데 저희가 드레스룸으로 확 바꿨어요. 이유는 여자 고객님께서 옷이 정말 많다. 근데 그 옷을 30평대에서 두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방을 찾다 보니까 안방이 드레스룸이 되어버렸습니다. 꼭 안방을 우리가 침대를 놓아야 되는 침실의 공간으로 써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에게는 그 큰 공간이 침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필요한 큰 드레스룸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공간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런드리룸까지 드레스룸 안쪽으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런드리룸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정렬형으로 두는 구조 요즘에 많이 하죠. 이런 구조를 했었을 때 안쪽에다가는 철제로 구조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급배수를 안방 욕실 쪽에서 가지고 와서 이쪽으로 위치를 시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위로 올리는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허리를 굽히고 싶지 않아서. 근데 빨래 바구니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 결국은 허리를 굽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빨래 바구니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두는 거죠. 저처럼 요통 환자들은 이런 것들 너무 로망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 혹은 런드리룸이 별도로 있는 공간이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만 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스타일러 자리, 스타일러 들어가는 자리인데 저는 스타일러가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더라고요. 비율적으로나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을 드레스룸 안쪽에 스타일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 보기가 좀 좋진 않아서 안쪽으로 드렸어요.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또 중요한 이유가 이 안쪽에 어느 정도 깨끗하고 예뻐야만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드레스룸에서 고객님께서 옷장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쓰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정면에 보이는 이 잔들을 거울 도어 수납장으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딱 들어오자마자 가장 잘 보이는 위치는 가방 장식장. 이런 가방 장식장을 쓸 때에는 몇 가지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단은 간접 조명 넣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선반들을 다른 형태로 넣어주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제가 이번에 밀라노를 가보니까 기본적으로 캐비넷들 안쪽에 다 조명이 있더라. 이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와중에 멋들어지게 표현해야 되는 오픈 장들은 형태감을 다른 것들을 이것저것 넣어놔요. 여기서는 유리 선반장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힘을 쏟아야 될 공간은 조금 더 밀도감 있게끔 디자인 고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드레스룸 계획을 할 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쨍한 조명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정된 도도로 이런 걸 선호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입등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복도고리에는 멀티 식구라고 하죠. 3개로만 딱 제어를 해놨습니다. 여기가 고객님 같은 경우는 입구방 2개를 다 침실로 활용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그리고 여기 안방 욕실을 드레스룸 욕실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욕실이 35평대다 보니까 2개가 있어요. 근데 2인 가구에서 한쪽 욕실은 남자분이 쓰시고 한쪽 욕실은 여자분이 쓰시고 해서 한 욕실당 한 명이 쓰는 그런 쪽으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안방 욕실은 여자분께서 쓰는 욕실인데, 원래 계획에서는 천장 높이가 2200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위쪽으로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의 천정 높이는 훨씬 더 높은 효과를 주거든요. 이게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공간이 넓어 보여요. 천정 높이로 인해서. 혹시나 준신축부터의 시리는 의심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 혹시 천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전광고 있죠? 이거 열어보고 그 내부의 공간 확인하면은 어떤 집에서든지 쉽게 우리 천장을 얼마큼 올릴 수 있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파베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이 욕실에 담았는데, 일단 타일 같은 경우는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중급 타일에서도 어느 정도의 품질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너무 비싼 타일을 선정하지 않는다. 대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타일과 타일 사이에 매직, 그리고 실리콘 컬러,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타일 컬러와 맞게끔 유사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원칙들을 지켜나간 욕실이고, 폼 세라믹으로 파티션을 세우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굉장히 얄쌍하고 가성비 좋게끔 이런 타일 파티션을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저희가 이번 욕실서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리즈인데, 라우체의 뉴코인 시리즈예요. 실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메디스존에서 이런 디자인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라우체에서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나와서 저희가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간단한 팁인데, 전열 교환기 스위치 위치가 보통 거실 쪽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방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은 문에 이렇게 가려지게끔 위치를 잡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는 그냥 24시간 내내 틀어놓는 거니까 특별히 패널을 조작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공간에 위치해 있으면 보기가 싫으니까 가능한 한 고민해가지고 가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방 공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짜잔, 주방이 없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주방이었어요. 근데 이런 공간에서는 테이블 큰 거를 두기에 한계가 있어요. 어떤 적정 사이즈로 소파와 테이블을 구성을 했을 때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될 정도로 거실 공용부 공간의 사이즈가 안 나와요. 저희가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게, 어차피 고객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도 요리를 안 하신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그렇냐, 이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한 다음에 그럼 우리 과감하게 메인 주방을 없애자. 대신 여기는 구조를 보니까 보조 주방이 결코 그렇게 작지는 않다. 필요한 요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을
왔었을 때는 보조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메인 주방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 주방은 아예 삭제를 해서 넓은 다이닝을 만들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다이닝을 만들어서 적당한 테이블을 두면 인테리어적으로 가져가는 이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다이닝으로 구성을 하되 다이닝에 쓰이는 테이블을 집중이 될 수 있는 진짜 고급스러운 가구를 넣자. 결국 인테리어라는 건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 벽에다가 세라믹 붙이고 대리석 붙이고 이렇게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멋스러운 가구들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가의 테이블, 고가의 펜던트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효과를 보는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고급스럽지 않나요? 오마카세. 또 그렇게 말씀을. 이게 뭐냐면 하드웨어적으로 보통은 슬라이딩 문이 하면은 철물이 천장에 박히잖아요. 그리고 문이 천장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슬라이딩은 슬라이딩대로 구성이 되는데 하드웨어가 안 보여요. 그리고 문이 끝까지 안 올라갈 수 있는 요 자체에 우리가 비용을 좀 많이 썼어요. 왜 그랬냐면은 요게 다이닝 뒤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시선이 끌릴 수 있게끔. 근데 다른 쪽에서는 다 도배로 풀고 요거 하나만 무늬목에 패브릭 소재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냈는데 뭐 그렇다고요. 말씀드린 김에 보조주방 설명을 드리면은 대수대도 필 필요가 없죠. 우리가 보통 깜프로데 860 많이 제안드리는데 여기는 아티잔에서 나오는 한 60cm짜리 사이즈의 싱크볼로 제안을 드렸고, 그 다음에 80cm 정도의 조리대 공간을 확보했고, 가열대 하나. 가열대도 고민했어요. 굳이 3구가 필요한가? 근데 비용을 많이 쓰지 않는 인덕션이고 비싸지 않아서 그냥 3구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커피 머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올려둘 수 있는 하부장을 두게 되었고, 이쪽에는 뭔가 가전소물들을 올려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래도 요리를 하는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보조주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주방 구성을 했다고 하지만 2인 가구가 만약에 요리를 한다고 했었을 때 또 결코 작은 사이즈는 아니야. 이렇게 좁은 공간까지 저희가 다 알뜰하게 구성을 하게 되어서 충분한 조리 공간과 요리할 수 있는 환경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다. 냉장고 이쪽에 기존에 요리했던 대수대가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키 큰 장을 구성을 하되 여기 안쪽에 냉장고를 둘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냉장고 냉장고 사이에 선물 등을 이거가 목욕. 이게 이제 디자인적으로라기보다는 여기 안쪽에 기존에 배수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온수 분배기가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다가 온수 분배기를 이동을 하는데 비용을 써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한 칸은 그냥 온수 분배기의 위치를 잡고 양쪽으로 냉장고, 냉동고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근데 쓰기에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보는 거 결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런 타워형 아파트에서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판단했었을 때 굉장히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는 타워형 아파트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형태였는데 3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과연 그 설계자가 TV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셨을까? 여기도 그랬습니다. 이쪽이 원래 창이 이렇게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TV를 공간이라던가 장을 둘 그런 공간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창 하나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았었을 때 이 공간만큼은 쓰시는 사용자가 장식장을 두거나 TV를 두거나 하는데 불편함 없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현장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 하나, 10년 된 아파트, 20년 된 아파트까지는 이런 전열 교환기, 디퓨저, 환기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꼭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신경이 쓰이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매립되는 형태로 보여지는 제품이 원래는 가격이 엄청 비쌌어요. 감히 쓸 엄두가 안 났는데 최근에 우리의 청나라 장사꾼 알리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저렴하게 풀리는 부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깔끔한 공간을 구성을 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로키 디렉터가 롬폼 영상으로 남겼던 거 5mm- 걸레바지, 이게 여기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도장 같지만은 실제로 도배입니다. 물론 도배 품수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이너스 걸레바지로 형식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을 한 부분이 가능해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리콘이 된 현장들이랑 비교했었을 때는 굉장히 큰 보약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도가 뭔가 깔끔하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이 복도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간접 조명을 쏘고 매입등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천장이 제가 봤었을 때 너무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딱 원했던 느낌입니다. 현관에서는 저희가 이 집의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는 우드로 전시적으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현관장을 보통 저희가 솔리드한 패턴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직조감의 느낌이 있는 페트 소재로 활용을 했어요. 지금 영상에서는 아마 패브릭으로 보여질 거예요. 근데 얘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필름 마감 소재입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마감의 연출이 가성비 좋게끔 가능한 굉장히 귀한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게 위쪽과 아래쪽을 같이 띄웠어요. 그래서 간접 조명을 조금 더 풍요롭게 구성을 했다라는 점이 이 현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더니 거실에서도 라운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면 여기도 뭔가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 리셉션 딱 들어왔을 때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남편분께서 쓰시는 욕실,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원래 있어야 될 욕실 스위치가 없죠. 저쪽에서 이쪽 벽면을 봤을 때 최대한 깔끔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서 스위치를 이 안쪽으로 구성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불편하다, 뭐 습기가 있어서 이거 망가진다, 이제 다양한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들을 해주실 텐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모든 욕실 안쪽에 콘센트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럼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마찬가지로 그런 콘센트들이 있다면은 스위치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 집에서 거의 365일 지내는 고객님들은 화장실 스위치 안쪽에 있다는 부분이 당연히 습관으로 배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을 못 느낄 것이다. 다만 단점으로는 이 집에 놀러 온 고객님들은 늘 스위치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고객님께서는 사람 초대 안 할 거라고 일단 말씀을 하세요. 인테리어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초대를 안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용 욕실에서도 안방 욕실과 똑같은 아이템들을 적용을 했고, 천쪽에서는 간접 조명, 젠다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는 또 다음 프로젝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